강여사 마담 캉는 그녀를 그림자 취급했다. 민준의 어머니이자 천혜그룹의 실세인 강여사는 서연의 평범한 출신을 늘 비난했다. 천박한 피가 어디 감히 우리 강씨 집안에 들어와. 그녀는 서연에게 대놓고 모욕을 주었다. 게다가 서연이 3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자 강 여사의 멸시는 극에 달했다. 내깎게 감히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 쓸모없는 것. 남편 강민주는 더 잔인했다. 그는 어머니의 질책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서연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성공과 그룹의 명예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대저택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았다. 넓은 방은 공허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가늠케 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먼 세상 이야기였다. 어둠이 내린 밤 서연은 모두가 잠든 시간 몰래 주방으로 내려왔다. 넓고 현대적인 주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낡은 냄비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오래된 가죽 노트를 펼쳤다. 노트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갈색빛이었고 닳고 다른 표면에는 희미하게 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노트 속에는 정교한 글씨체로 빼곡히 적힌 다양한 약선 요리 레시피와 약재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유일한 유품인 어머니의 유산이었다. 서연은 노트 속 레시피를 따라 조용히 약선 수프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귀한 약재들을 다듬고 정성껏 냄비에 넣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자 은은하고 향긋한 약초 냄새가 차가운 주방을 감쌌다. 그 향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노트는 그녀에게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지혜이자 세상에 대한 그녀의 유일한 연결, 고리였다. 수프가 완성되자 서연은 작은 그릇에 담아 테이블에 홀로 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음미하듯 수프를 맛보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수프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홀로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세상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며칠 후 민주는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골프 회동을 주최했다. 강 여사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연회장으로 나섰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때 한 젊은 웨이터가 실수로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엎질렀다. 값비싼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에 번지고 옆에 서 있던 중요한 투자자의 정장까지 얼룩졌다. 강 여사는 얼굴이 시뻘개져 당장 웨이터를 해고하라고 소리쳤다. 웨이터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 순간 서연이 나섰다. 그녀는 침착하게 웨이터를 진정시키고 얼룩진 정장을 살펴본 뒤 능숙하게 얼룩을 제거할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와인을 다시 가져다 줄 것을 제안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차분하고 품위 있는 태도에 투자자는 오히려 감탄했다. 강 여사는 못마땅한 듯 서연을 노려봤지만 이미 상황은 수습된 후였다. 그녀의 행동은 웨이터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종종 잠들기 전 어머니의 노트를 꺼내보았다. 노트 한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젊은 시절에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어머니가 직접 쓴 듯한 마치 비밀 코드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약선 요리법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약자의 배합과 그림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징들이 뒤섞인 암호 같았다. 서연은 그 사진과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남긴 소중한 유품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노트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진정한 뿌리이자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비밀의 열쇠였다. 그녀의 고요한 일상은 곧 폭풍우에 휩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고요한 일상에도 마침내 변화가 찾아왔다. 3년간의 기다림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임신을 했다. 이 소식은 강씨 집안에 오랜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강 여사 마담 강는 이제야 서연을 조금이나마 사람 대접해주기 시작했고 남편 강민준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모두들 아들, 그것도 천혜그룹 이대를 이을 튼튼한 아들을 기대했다. 서연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마 그녀의 삶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짧았다. 임신 7개월 서연은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는 조산과 극심한 출혈로 사경을 헤매야 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간신히 아기를 출산했다. 하지만 아기는 예정보다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난 미숙아였다. 작은 몸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고 의사는 아이의 심장이 약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 여사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인큐베이터 안에 연약한 아기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다. 여자아이라고 게다가 이렇게 약해 빠진 아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망측한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다. 내깎게 감히 이런 불길한 피를 우리 강씨 집안에 섞어 쓸모없는 것, 재수없는 것. 강 여사는 병실에 누워있는 서연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남편 민주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난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기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집안의 명성과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침묵은 서연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서연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애원했다. 민준 씨, 제발 우리 아기 좀 봐줘요. 하지만 그는 시선을 회피하며 등을 돌렸다. 강 여사는 비서실장을 불러 서류 몇 장을 가져오게 했다. 그것은 이혼 서류와 친권 포기 각서였다. 당장 이 서류에 서명해. 우리 집안의 품위를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이런 병약한 아이를 낳다니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당장 여기서 꺼져. 이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강 여사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갓 태어난 아이를 빼앗기고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울부짖었다. 안 돼요. 제 아이예요. 저는 서명할 수 없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강 여사는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억지로 잡아 서명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극심한 출혈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의식을 잃어갔다. 며칠 후 서연은 병실에서 홀로 깨어났다. 몸은 찢어질 듯 아팠고 마음은 더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인큐베이터가 있는 신생아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녀의 아기가 없었다. 간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기는 강 여사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퇴원 수속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남겨진 낡은 환자복을 입고 간신히 자신의 소지품을 챙겼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찢어진 옷차림에 맨발로 병원을 나선 서연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은 그녀를 내던져 버린 듯 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노트만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끈인 듯 했다. 서연은 강 여사와 민준이 자신을 그토록 쉽게 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평범한 고아로 알고 있었다. 천혜그룹의 명예를 더럽힌 쓸모없는 여자로 치부할 뿐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어머니가 평범한 요리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해외의 거대 제약회사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 로투스 블룸 파마슈티컬스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은 비밀리에 서연에게 상속되었으나 서연이 성인이 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비밀 신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강 여사와 민주는 서연의 손에 들린 낡은 가죽 노트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비밀 기업의 핵심 기술과 비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여자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부와 힘을 지닌 억만장자 상속녀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길 건너편 전광판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화면에서는 강민준과 그의 새로운 약혼녀 박지민 박지민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지민은 강씨 집안과 오랜 사업 파트너 관계에 있는 박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서연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지민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그녀의 배는 살짝 불러 있었다. 뉴스 앵커는 강민준 대표 박지민 양과 정영 약혼 재벌가 두 집안의 결합 박지민 양 임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라고 떠들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임신. 그녀는 방금 아이를 잃고 쫓겨난 자신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치가 떨렸다. 그녀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가 심장을 불태웠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의 미소는 그녀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반드시 돌아와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한서연은 차가운 병원 문을 나섰지만 갈 곳이 없었다. 찢어진 환자복에 맨발로 거리를 헤매던 그녀는 극심한 허기와 산후 통증 그리고 배신감에 사로잡혀 결국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가죽 노트가 손에 꽉 쥐어져 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한 온기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서연은 겨우 눈을 떴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낡았지만 정돈된 작은 방이었다. 그녀의 몸 위에는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고 훈훈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고 아가씨, 괜찮은가? 길에서 쓰러져 있기에 놀라서 데려왔네. 뭘 그렇게 감싸쥐고 잠이 들었나 했더니 이 귀한 약선 서적이 아닌가. 할머니는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가죽 노트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물었다. 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무리하지 말게. 일단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먹어야지.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서연을 부엌으로 데려갔다. 부엌은 작았지만 잘 정돈되어 있었고 온갖 약초와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벽에 걸린 낡은 간판에는 정성담 칭성탄
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궁중 약선 요리 전문점이라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스스로를 이기묘사 마담 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한때 궁중에서 왕실의 수라상을 책임졌던 뛰어난 약선 요리 전문가였다. 그녀는 서연의 야윈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따뜻한 죽을 내밀었다. 서연은 억지로 한술 뜨려 했지만 역겨움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가씨 몸이 많이 상했구먼. 이렇게는 안 되겠어. 내가 특효약을 다려줄 테니 기다려 보게나. 김 여사가 부엌 한쪽에서 약재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때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김 여사의 손에 들린 약재들을 바라보며 문득 어머니의 노트 속 한 페이지를 떠올렸다. 그곳에는 산후 회복에 좋다는 연곶뿌리, 추출물을 이용한 약선 요리법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이 추출물이 몸의 기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김 여사에게 다가갔다. 김 여사님, 혹시 제가 직접 요리하면 안 될까요? 제가 만드는 약선 요리는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 여사는 서연의 말을 듣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 앞에서 감히 요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 여인의 당돌함에 김 여사는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허허, 이보기 아가씨. 내가 이쪽 방면에서는 한 평생을 바친 사람일세. 하지만 자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니 한번 해보게나. 혹시 아는가 자네 요리가 내 오랜 섭식 문제를 해결해 줄지. 김 여사는 사실 미식에 대한 남다른 고집과 함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입맛을 잃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서연은 김 여사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생기가 도는 눈빛으로 부엌을 살폈다. 그녀는 김 여사가 내어준 약재들을 신중하게 골랐다. 김 여사는 서연이 선택한 재료들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서연은 김 여사가 쓰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약재들을 함께 골랐다. 서연은 어머니의 노트에서 배운 대로 각 재료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비법을 적용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능숙하고 섬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약재들을 정확한 비율로 섞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그 모든 과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김 여사는 서연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기운에 압도되어 말없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서연의 손끝은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듯했다. 1시간이 넘게 흐른 뒤 서연이 만든 연곶뿌리 영양 죽검이 완성되었다. 맑고 투명한 죽 위에는 은은한 연곶 향이 감돌았다. 그 향은 깊고 그윽하여 후각을 부드럽게 자극했다. 김 여사는 코끝을 스치는 향에 절로 침을 삼켰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약선 요리를 만들고 맛보았지만 이런 향은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경이로움과 충격이 교차했다. 이 맛은 이럴 수가.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죽은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갔고 입안에는 은은한 단맛과 함께 온몸에 퍼지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의 잃었던 미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되살아났다. 그녀의 노년기에 찾아온 섭식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가씨, 대체 자네는 누구인가? 이런 맛은
이런 치유의 맛은 난생 처음이야. 김 여사는 서연에게서 비범함을 넘어선 경이로운 재능을 보았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자신의 스승에게서만 보았던 치유의 요리사의 면모를 발견했다. 그때 TV 화면에서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재벌가와 재벌가의 만남 천혜그룹 강민준 대표 박지민 양과 정역 약혼, 심지어 박지민 양은 강민준 대표의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면 속에는 민준과 박지민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지민의 배는 이미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강 여사도 그들 옆에서 자랑스러운 듯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강 여사는 인터뷰에서 드디어 우리 강 씨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임신, 그녀는 불과 며칠 전 갓 태어난 자신의 미수가 딸을 빼앗기고 버림받았다. 그런데 민준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그 여자는 민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지옥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서연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강민준, 강여사, 박지민, 너희들,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줄 거야. 나의 지아를 되찾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서연의 눈에서는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복수심으로 활활 타올랐다. 김 여사는 서연의 변화된 눈빛을 보았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의지가 엿보이는 눈빛이었다. 김 여사는 직감했다. 이 여인이 단순한 재능을 가진 것을 넘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기어이 꽃을 피울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그녀의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김 여사 마담 킴의 정성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 여사는 서연의 숨겨진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궁중 약선 요리의 모든 비법과 수십 년간 쌓아온 약재에 대한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서연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는 낮에는 김 여사에게 배우고 밤에는 어머니의 낡은 가죽 노트에 파묻혀 연구를 거듭했다. 노트 속 암호 같은 글자들과 그림들이 점차 그녀에게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노트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한 약선 비법과 희귀 약재의 정수가 담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천년 연곶 뿌리 추출물에 대한 어머니의 연구 기록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머니는 이 추출물이 생명의 근원을 치유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세포까지 되살릴 수 있는 기적의 물질이라고 기록해 두었다. 서연은 김 여사의 권유로 세계 전통 약선 요리 대회체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요리 대회가 아니었다. 전 세계의 유명 셰프들과 약선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명성과 권위가 걸린 무대였다. 서연에게 이 대회는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발판이자 빼앗긴 딸, 캉지아를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여 명성과 재력을 얻어야만 강씨 집안의 억압에서 벗어나 지아를 되찾을 수 있음을 알았다. 대회는 혹독했다. 예선부터 본선까지 서연은 매 순간 극한의 시련에 직면했다. 그녀의 경쟁자들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셰프들이거나 명문 가문의 후계자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초라한 배경과 젊은 나이를 비웃었다. 듣보잡이 감히 이런 대회에 나와 겨우 길거리에서 주워온 비법으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들의 조롱과 멸시는 서연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우승이라는 목표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연은 밤낮 없이 연습하고 연구했다. 그녀는 피로와 싸워가며 어머니의 노트 속 비법들을 실전에 적용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맛을 넘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요리를 맛본 심사위원들은 하나같이 경탄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다. 그녀의 요리에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아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지아의 소식을 알아봤다. 탐정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강지아가 여전히 미숙아 상태로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몸이 매우 약해 병원에서도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강 여사는 지아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 민준 역시 새로운 약혼녀 박지민, 파크 지민의 임신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다. 지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지아의 소식은 서연의 심장을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했다. 지아, 엄마가 꼭 너를 구할게. 엄마가 반드시 강해져서 너를 지켜줄게. 그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한편 강 여사와 강민주는 자신들의 새로운 행복에 도취되어 있었다. 강 여사는 박지민의 임신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곧 태어날 튼튼한 손주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심지어 자선 갈라쇼를 열어 천혜그룹의 사랑을 과시하려 했다. 민준 역시 사업에서 승승장구했고 언론은 그를 젊고 유능한 CEO로 치켜세웠다. 그들은 서연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으며 안도했다. 그들은 서연의 존재를 철저히 지우고 과거를 잊은 채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대회 결승전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절망적인 소식이 서연에게 날아들었다. 사설 탐정이 서연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서연 씨, 큰일 났습니다. 지아 아기가 의사들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서 아마 얼마 못 버틸 거라고.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탐정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니야, 우리 지아는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션시. 그 순간 서연은 어머니의 노트에서 읽었던 천년 연꽃 뿌리 추출물에 대한 내용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노트에서 그 추출물이 죽어가는 생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적의 약재라고 적어두었다. 하지만 그 약재를 구하는 것도 제대로 추출하는 것도 극도로 어려웠다. 어머니의 노트에는 추출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만 그 과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서연은 김 여사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김 여사 역시 충격에 빠졌다. 천년 연꽃 뿌리 추출물이라. 나도 평생 그 약재의 존재만 들었을 뿐 실제로 본 적도 추출법을 아는 사람도 보지 못했네. 그건 거의 전설 속의 약재일세.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당장 지아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다. 대회 결승전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만약 서연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엄청난 상금과 명성을 얻겠지만 그 시간이면 지아의 생명이 위험했다. 하지만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지아를 구할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없었다. 지아에게 이 약이 필요해요. 제가 꼭 만들어서 지아를 살릴 거예요. 서연의 눈에는 피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지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지아를 살릴 거야.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를 버린 모든 이들에게. 서연은 결승전 당일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노트 속에는 연꽃뿌리 추출법과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랑과 믿음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것이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 대회를 통해 지아를 살릴 힘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지아를 위해 싸울 것이고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녀의 극한의 시련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세계 전통 약선 요리 대회. 결승전은 그야말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대형 행사였다. 서울의 컨벤션 센터 대형 홀은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국이 생중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내외 유명 요리 평론가들과 약학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고 VIP석에는 강여사 마담 캉과 강민준, 그리고 임신한 몸으로도 화려하게 치장한 박지민 박지민, 이 자만심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강씨 집안과 유착관계에 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연 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너지는 모습을 보러 온 것이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결승 진출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호명된 이름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환자복을 입고 길거리를 헤매던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단아한 전통 약선 복식을 갖춰 입고 무대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의지와 함께 마치 깊은 연못처럼 고요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별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강 여사는 서연의 등장에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다. 흥겨우 저런 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주제도 모르고. 민준 역시 서연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서연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 했다. 서연은 무대에 마련된 주방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이 한 접시에 쏟아부을 작정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요리는 어머니의 가죽 노트에 적혀있던 궁극의 약선 비법. 천년 연곶 뿌리 영생탕. 첸넨 렌화 양샹탕 아니었다.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생명의 근원을 치유하고 재생시키는 힘을 가졌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약선 요리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준비된 천년 연곶 뿌리 추출액을 꺼냈다. 그녀는 정교한 손놀림으로 귀한 약재들을 다듬고 맑은 물에 정성껏 끓여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지아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단순한 재료들이 생명력을 얻는 듯했다. 홀에는 은은하면서도 깊은 연곶 향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요리 시간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서연의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은 저명한 요리 평론가인 데이비드 리 였다. 그는 늘 냉철하고 날카로운 평가로 유명했다. 그가 서연의 영생탕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는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이내 그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갑자기 콜록거리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강 여사와 민주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역시 저런 싸구려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박지민도 비웃었다. 꼴 좋다, 감히 내 자리를 넘보다니. 하지만 데이비드 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기침을 멈추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이 맛은, 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오랜 세월 저를 괴롭히던 지병이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집니다. 그는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병환과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따뜻한 약선 요리를 회상하며 오열했다.
그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이 서연의 요리로 인해 치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객석은 술렁였다. 대체 무슨 요리인데 저렇게 반응하는 거지? 저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야. 마법 같아. 다른 심사위원들도 서연의 영생탕을 맛보고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다. 한 약학 전문가는 요리 안에 담긴 약효 성분을 즉석에서 분석하더니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전설로만 전해지던 천년 연곶 뿌리 추출물의 완벽한 배합입니다. 이 정도로 순도 높은 약효 성분은 전례가 없습니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한서연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호라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터져나갈 듯했다. 서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트로피를 받아 들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VIP석에 앉아있는 강 여사와 민준, 박지민을 바라보았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강민준 씨에게 버림받고 강 여사님께 온갖 모욕을 당하고 갓 태어난 딸을 빼앗긴 채 길거리로 내던져졌던 바로 그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홀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선언했다. 이 상금으로 저는 연곶 희망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저처럼 아픔을 겪는 산모들과 병약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저의 딸 강지아의 친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입니다. 그 순간 홀의 문이 활짝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연륜 있어 보이는 백발의 신사가 서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 로투스 블룸 파마슈티컬스 의회 법률 고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그룹의 진정한 상속녀를 소개합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 씨는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의 창립자이자 저의 오랜 친구였던 한지혜 여사님의 유일한 혈육이자 그룹의 모든 자산과 권리를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한지혜 여사님은 서연 양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서연 양이 성인이 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모든 정보를 비밀에 붙이고 신탁으로 자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오늘 서연 양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에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의 로고와 함께 그룹의 규모 자산 규모 수십억 달러, 그리고 서연의 어머니 한지혜 여사, 한지혜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속 한지혜 여사는 서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도 서연과 똑같은 은색 별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전 세계 언론은 경악했고 호라는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여사와 민주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박지민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배를 부여잡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여인이 평범한 고아가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억만장자 상속녀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자신들의 비열한 행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강 여사와 민준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서연은 김 여사와 따뜻한 포옹을 나눴다. 그리고 무대 한가운데 서서 빛나는 눈으로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예의 회복이자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시작점이었다. 그녀의 절정의 순간은 마침내 찾아왔고 그녀의 삶은 이제 거대한 폭풍을 뚫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대회장의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강여사 마담 캉과 강민준, 강민준, 그리고 박지민 팍, 지민. 이 추락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글로벌 푸드홀딩스는 김 여사와 민준의 비도덕적인 경영과 불법적인 행위들, 특히 강지아 강지아를 방치하고 한서연 한서연을 부당하게 내쫓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김 여사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민주는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사기와 횡령 그리고 해운을 매매하려 한 혐의로 형사 고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민 역시 명예훼손과 불법적인 정보 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녀의 집안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서연은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 로투스 블룸 파마슈티컬스의 상속녀로서 모든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받았다. 그녀는 즉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강민준과 강 여사를 상대로 지하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서연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그녀의 명확한 친자 확인 증거 강 여사와 민준의 부도덕한 행위들, 그리고 지하를 방치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법원은 만장일치로 서연에게 지하의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했다. 마침내 서연은 지하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겨우 숨을 쉬던 연약했던 지하는 서연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과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의 최첨단 의료기술, 그리고 서연이 직접 개발한 천년 연곶 뿌리 추출물을 이용한 약선 요법 덕분에 놀랍도록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지아의 심장은 더욱 튼튼해졌고 활기찬 미소가 아기의 얼굴에 가득 피어났다. 서연은 매일 밤 지아를 품에 안고 재웠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보상하듯 그녀는 지아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다. 지아의 작은 손이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질 때마다 서연의 마음속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김 여사 마담 킴을 찾아갔다. 정성담의 작은 부엌에서 서연은 김 여사에게 큰 절을 올렸다. 여사님, 저를 거두어 주시고 저에게 어머니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아도 저 자신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서연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김 여사는 서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아니야 서연아, 네 안에는 이미 빛이 있었어. 나는 그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등불을 밝혀주었을 뿐이지. 내 어머니의 지혜는 내게 흐르고 있었고 네 용기와 사랑이 결국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단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서 희망을 보았으니 내가 고맙지. 김 여사는 서연이 진정한 치유의 요리사이자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자랑스러워했다. 김 여사와 민준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강 여사는 그동안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감옥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아들의 행복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민준 역시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천혜그룹은 결국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대부분의 자산은 매각되었다. 박지민은 모든 명예를 잃고 대중에게서 완전히 잊혔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아와 함께하는 평온한 삶,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를 재정비하여 단순한 제약회사가 아닌 치유의 과학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녀는 어머니의 노트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약선 요리와 현대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들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어느 날 서연에게 편지를 보냈다. 낡고 얇은 종이에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짧은 문장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네가 나의 전부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부디 지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서연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했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증오가 아닌 평온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서연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대신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에서 지아 그리고 김 여사와 함께 살았다. 집 주변에는 서연이 직접 심은 아름다운 연꽃들이 만개하여 은은한 향기를 풍겼다. 그녀는 더 이상 갇힌 삶을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사랑받았으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진정한 생명의 등대가 되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의 존경받는 CEO이자 전 세계 의료 및 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리더로 우뚝 섰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 치유와 희망의 상징주로 불렸다.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는 서연의 지휘 아래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서연이 설립한 연꽃 희망재단은 전 세계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돕는 거대한 손길이 되었다. 특히 그녀의 딸 강지아를 치유했던 천년 연꽃 뿌리 추출물 알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약선 치료법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사했다.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병원과 연구소를 건립하며 생명공학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아는 이제 건강하고 명랑한 소녀로 성장하여 종종 엄마를 따라 연꽃 희망재단의 자선 행사에 참여하며 밝은 미소를 선사했다. 그녀는 엄마의 열정과 사랑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듯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연은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 본사 옥상에 조성된 아름다운 약초 정원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낡은 은색 별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든든한 상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과 지혜가 서려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김도진 수석 이사가 다가왔다. 그는 과거 강 여사 마담 강의 비서였지만 서연의 진실된 모습에 감화되어 그녀의 편에 서서 회사 재건을 도왔던 인물이었다. 이사님, 오늘 지아 어린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에 건립된 새 병원이 다음 달에 정식 개원한다고 합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지아 어린이 병원은 연꽃 희망재단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서연은 활짝 미소 지었다. 네, 김 이사님. 당연히 가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건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 순간 강 여사와 강민준의 소식이 담긴 보고서가 김도진 이사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리고 강민준 씨는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재소자 병동에서 요양 중이시라고 합니다. 박지민 씨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현지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연민과 허무함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 그들의 파멸은 그녀의 복수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다.
그녀에게 복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를 넘어선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김 여사와 지아와 함께 정원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지아는 해맑게 웃으며 김 여사의 무릎에 기대어 재단에서 받은 감사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에는 서연 덕분에 새 삶을 찾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엄마, 우리 엄마 최고. 지아가 서연의 품에 안기며 뽀뽀했다. 서연은 지아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은 그녀의 마음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품속에서 오래된 가죽 노트를 꺼냈다. 노트 속에는 어머니의 글씨와 함께 그녀가 직접 쓴 새로운 연구 기록과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노트를 어루만지며 김 여사에게 말했다. 여사님, 엄마의 노트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노트가 저의 희망이 되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저는 이 노트를 계속 채워나갈 거예요. 김 여사는 따뜻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맞아, 서연아. 네 어머니의 지혜는 내게서 꽃을 피웠고 너는 그 꽃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있구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너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꽃이 되었어. 서연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똑같은 모양의 작은 은색별 펜던트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사랑과 치유, 그리고 영원한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서연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영원히 빛나는 연꽃처럼 모두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나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감동과 반전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한서연은 28살이었다. 대저택의 차가운 침실에 홀로 앉아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너무나 컸고 그만큼 그녀의 삶도 그랬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을 다투는 천혜그룹의 외동아들 강민준, 강민준의 아내였다. 겉으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지만 실상은 고독과 멸시의 연속이었다.